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홍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1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이죠. 삼성전자 노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5월 21일을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우리 유튜브는 해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문제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죠. 국내 노동, 정치, 교육. 그런데 이 삼성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월 20일 시점에서 국민의 우려되는 부분을 해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5월 8일 기준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발표가 됐는데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성기의 시가총액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려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기업의 랭킹 11위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7위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게 금년 연초 이후 상승률이 삼성전자가 108%, 그리고 하이닉스가 149%가 돼서 시가총액에서 여기에 상위에 랭크가 된 겁니다. 그런데 1위부터 30위 사이에 랭크된 건 전부 다 거의 다 미국 기업이고 8위에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죠. 그 다음에 22위에 ASML, 네덜란드의 노광전자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 다음에 24위에 중국 IT의 텐센트, 이게 이제 그리고 30위에 ICBC 중국, 이게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 노조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 이런 우리의 시가총액이 5월 8일 기준이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노조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동종업체 사이에서는 세계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이 되는 다른 기업들이 노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노조가 존재하는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그다음에 퀄컴, AMD, 인텔, TSMC 노조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부분적이죠. 왜 유럽 반도체 회사는 노조가 다 있는데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노조의 경영 구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노조가 기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독일의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산업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최대 금속 전기 산업에 들어가 있는 노조가 인피니언이고, 그 다음에 다국적 유럽 기업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가별, 산업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조하고는 경영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조가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업체인 반도체 회사의 다른 것과 비교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과 보상 방식입니다. 지금 주식 보상을 하는 다른 외국 업체는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AMD, 인텔, 그 다음에 TSMC는 이게 중간 부분이고, 그래서 거의 다 성과 보상을 주식으로 보상하는데 우리 한국만 하이닉스는 주식으로 안 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애매하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산업 구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성과 보상 방식을 지금 현금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죠. 삼성 노조에서. 그런데 현금 보장을 하고 있는 다른 동종업체, 경쟁업체는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영업이익의 10%를 주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게 15% 현금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이크론이나 등등등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개인 성과 기반에서 연간 일회 조정을 하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과 연동해서 하고, AMD는 회사 개인 성과 기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현금성 보상을 바로 하는 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 요구사항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연봉의 최대 50%라는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해라. 그거죠. 하나. 두 번째는 매년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을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걸 제도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지금 계속 관철을 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어떤 파급 영향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지만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줄 경우에 지금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카카오 등등 뭐 이런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노조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어떤 게 근본적으로 논리상으로 잘못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니까 각 기업별로 사업 목표가 있고 사업의 영업 방식이 있습니다. 다 그게 이제 기업별로 틀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그건 특수성입니다. 영업이익 처분도 미래 투자 등 그 기업의 미래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노동법상 정의의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걸 노조에 휘둘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호황기죠. 호황기이기 때문에 어떤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과 우리가 1년 전만 생각해도 TSMC에 계속 삼성이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삼성이 계속 수세에 몰리는 그걸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삼성이 만약에 정리해고나 낮은 임금을 했을 때 노조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죠. 호황기에 이런 걸 누린다면 반드시 이 불황기에도 쉽게 말하면 삼성의 지휘부의 얘기대로 정리해고나 또 임금 조정을 낮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과연 노조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두 가지 논리적 모순에 쌓이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삼성 지금 반도체 사업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가전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를 지금 DS라고 하고 가전사업부를 DX라고 그러는데 이 양자 간의 노조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노조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그러지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산업계 종사자들 다른 분야에 있는 노조와 갈등이 더더욱 심하죠. 또 이 삼성의 협력체가 수천 개 협력체가 있는데 그 협력체 중에서도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연봉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기존 연봉의 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삼성 반도체 영업부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도체 업계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1년 전 신문만 보시면 바로 압니다. 삼성이 TSMC에 얼마만큼 쥐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삼성 노조가 크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업 앤 다운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투자가 없으면 반드시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 이게 반도체 업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번 임금이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너무 커서 조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왜 지금 1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벤치에 몰렸는데 이렇게 삼성이 하고 있느냐. 그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 5년간의 연구 개발비에만 148조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설 투자죠. 시설 투자에는 거의 230조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었다는 거죠.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엔비디아, 이게 전부 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업체들이죠. 그러니까 공용 경쟁업체들의 경쟁은 물론 이거니와 지금 중국 업계들이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업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사업에 다시 지금 투자해서 정부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작년 1년 전에 TSMC가 앞으로 계속 호황일 거다. 그 전망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TSMC는 파운더리죠.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장기 이익을 가시적으로 높은 기업이 바로 TSMC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은 TSMC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매출 순이익의 시가총액에서도 이제 TSMC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TSMC와 차별되는 TSMC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모든 이익이 가시화되는 그런 산업에 지금 집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삼성은 모든 반도체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대만의 나냐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업체가 있는데 나냐테크놀 업체는 보통 일반적인 D램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D램을 생산하는데 지금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데는 HBM이라고 해가지고 DM에 고도 축적된 그러니까 아파트형 DM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쏠려 있죠. 앞으로 방향이 이거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인 DM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가 다 HBM으로 쏠리는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580%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하위 그룹들의 치고 오는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삼성의 앞으로의 험한 노정입니다. 파업시 영향은 뭐 여러 군데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앞으로 18일간 파업을 한다면은 30조 원 정도 손실이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게 30조 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죠. 국가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금 가장 우려되는 환율이 상승이 되죠. 또 증시가 불안하죠. 우리가 지금 증시의 37%를 지금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삼성의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 현대노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카카오 등등 여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반도체가 지금 외길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그런 주력 업체이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일반적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경제 실정은 반도체의 외끌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37%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시가 총액의 반도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결론이 어떻게 될지더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걸 현명하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나가느냐.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대만의 하청 국가로, 반도체 하청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지금 대만이 작년에 1인당 GDP가 역전이 됐습니다. 1인당 GDP 역전된 게 뭡니까? TSMC라는 강력한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 대만은 거의 세액공제를 25%까지 신규 사업 세액공제를 반도체에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모든 인프라 시스템을 원활하게 돈활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대만은 국가 안전보장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 반도체는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 같은 반도체 산업이 유지가 됐을 경우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대만의 1인당 GDP와 한국의 1인당 GDP가 거의 1만 달러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 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컸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공이 큽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일본에 있으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틈새를 활용해가지고 당시 이병철 회장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반도체를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망한 게 일본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다시 지금 부흥하려고 하는 이런 미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뭐 현금 대신에 스톡 옵션 등등으로 해서 어떤 자본과 노동이 균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국민의 우려사항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